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부터 달라지게 될 부동산 취득세 요율에 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취득세. 예. 먼저 취득세 세율의 변화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취득세 세율인데요.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세율 강화입니다. 취득세율 강화인데요. 기존의 1주택자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2주택, 3주택부터 이제는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8%, 비조정 대상 지역은 뭐 2주택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3주택부터는 12%, 비조정 대상 지역 8%, 4주택 이상은 12%,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12%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뭐 경기도 수도권이 대부분 들어왔는데, 여기서 주택 하나가 있고, 한 개를 더 살 경우에, 2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8%를 내게 되면은, 보통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정도가 많이 있는데요. 5억에 8%면은, 4천만 원 정도를 5억에 8호 40에서 예, 4억을 4천만 원 정도를 취득세로 내야 되는 예, 경우가 발생하니까 쉽지 않은 취득세죠. 예, 이래서 사전에 다주택자에 대한 니즈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또 8%, 12%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해는 빠르시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시행일자는 710 대책으로 이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8월 10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세율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택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요, 예, 이제 공유 지분도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신탁주택도 위탁자 주택수에 가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단 이제 미분양 주택은 기존에 동일하게 주택수에서 산정이 제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 예외주택은 공시지가 1억 이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은 기존에 포함이 주택수에 안 됐는데요. 8월 10일 이후에는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취득할 시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받지 않는 한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취득세율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취득세 여부 판단인데 분양권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죠. 분양권 입주권을 등기해서 주택으로 소유하게 되는 시점이 취득세 대상이 되니까요. 다만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은 취득하는 주택은 입주권 분양권 취득 당시에 주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카운팅이 되는 거죠. 카운팅.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 주택 취득세를 내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등록이 기재되고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제외되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용도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상가취득세율 4%가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판교에 있는 오피스텔 올 10월 달부터 진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어온 문의 중에 하나가
상가이냐 주택이냐인데요. 음, 일단은 뭐 이런 부화되기 전에 달걀 아니면은 뭐 그 번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왔을 때 주택이냐 상가냐가 갈리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이게 뭐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취득세, 과세, 중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은 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예외주택인데요. 예외주택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 다만 이제 이렇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제외되고요. 3년 이상 용도로 사용한 가정어린이집도 중과세에서 제외 빼주고요. 규모에 해당하는 요 규모를 충족하는 농어촌 주택도 역시 중과세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이제 이번 대책으로 이제 법인이 가장 큰 이제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기존의 법인이 이제 본래 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업을 많이 해서 어떤 그 외에 소득을 챙기고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비판이 많이 일어서 이제는 법인의 경우는 어느 지역 불문하고 몇 개를 하느냐 불문해서 12%의 취득세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 법인을 통해서 우회 투자는 불가능해졌고요. 음, 이제 법인 대표의 명의로 뭐 한 채 사든지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를 하면서 많이 저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1월 1월 2일 이후에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양도세 산정세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뀐 이제 2020년이 다 갔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걸로 양도시, 취득세 양도시로 전부 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부터 달라지게 될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뭐 정부의 이런 정책 발표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는지 몰라도 또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의 어떤 논리를 정책으로 누른다는 게 또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 장관도 바뀌었고 어떤 2021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잘못 또 기대도 되고 또한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연말연시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